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야당 대표는 자신의 개인 범죄를 덮기 위해서 단식을 하다가 병원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액 검사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응급 환자는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액이라도 맞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에도 그것조차 거절하고 응급실 앞에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은 통계 조작을 덮기 위해서 수상한 자료를 들고 와서 국가 기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었을까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통계 조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위 참모들은 통계청장과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통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의 주도자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일어나자 문재인은 감사원의 결과를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혼자서 반박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과 참모들은 통계 조작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이러한 단독 행동은 큰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단순히 통계를 조작한 것을 넘어서 교모히 은폐하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계 조작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꾸민 통계 자료를 일종의 진실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의 시작은 문재인 집권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 통계 조작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두된 지는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문재인이 감사원 감사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자료를 끌고 나왔습니다. A4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청년 고용률 역시 46.6%로 최고치를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 자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정체성 자체가 매우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 김유선은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참여한 사람이고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이원보 씨 역시 한겨레신문의 자문위원 전태일 기념사업회 이사입니다. 또 이전 소장 노광표 씨는 성공회 대학 출신의 금속노조 자문위원입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변방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곳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극단적 좌파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을 전체 공동체의 실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소수 의견이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소수 가치를 전체에 강요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보편적인 원칙과 상식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절대적으로 다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과 같은 10% 정도의 소수 세력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의 삶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수 세력의 의견은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그들의 주장은 절대로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소수 세력들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가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과 동일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은 역시 시진핑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규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2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든 정책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금지하며 무엇을 제한하겠다는 규제 중심의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런 규제의 결과로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는 사라지고 대신 규제가 주도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400조가 넘는 부채를 시장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투입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웃기는 소식이 있습니다. 50대 검사가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하의 아름다운 김건희 여성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에 올랐습니다.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부인 명의의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지시한 것입니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팔았던 집의 가격은 그로부터 1년 만에 수십억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매우 중대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문재인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공직자는 집을 팔아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득 차 있는 문재인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비롯해서 분양가 상한제, 공시지가 폭등, 부동산 양도세 폭등, 이와 같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들은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중국 시진핑의 철학이 중국의 경제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책 역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투기하지 말라,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을 정말로 신성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는 인간들의 욕구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투자 행위를 강제로 제한한다는 것은 국가 폭력입니다. 문재인은 집권 초기부터 매년 수백조를 뿌려왔고 주식과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450조 무시무시한 국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 경제 체질은 추락했고 지금 2%의 경제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에게 뿌린 돈잔치는 우리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통계 조작은 그 순간은 덮을 수 있었겠지만 하늘은 당신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